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참 아쉬운 그런 하루였죠. 우리 시장이 크게 갭 상승을 보였는데 끝내 크게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깨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2% 가까운 갭 상승을 보이고 나서 뭐 거의 1%에 가깝게 반납을 했으니까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나스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형태, 갭 상승, 야간 선물 강세, 그다음에 야간 뭐 MSCI 한국 지수 강세에 따른 갭 상승, 그리고 본장에서 밀리는 뭐 그런 날들이 반복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미국은 CPI 결과에 환호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나스닥과 S&P가 어느덧 또 신고가에 가 있고요. 그에 따라 우리는 큰 갭 상승을 만들어냈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높아졌죠. 지금 이제 71%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60% 중반 정도 됐었죠. 그래서 뭐 발표를 CPI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고 거기에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하루 남았죠. 이제 하루 이틀 남겨둔 시점인데 이제 금요일이니까 기관들이 월가의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롱베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위의 모습을 보였고 수익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죠. 해외 선물 분야에서도 나스닥이 개인들 대중 포지션을 보면은 유진 투자 선물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본상 현재 미결 포지션 개인 매도 6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쇼 포지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도 현재 개인들은 81%의 쇼 포지션을 미결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더 유리한 하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들의 베팅인 거니까 나스닥은 계속 도망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 날 잡고 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깨지면 개인들은 또 그 사이에 바로 롱으로 들어가는 게 또 최근에 보이는 그런 심리들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시장은 최대 갭이 발생했습니다. 갭 상승, 선물이 1.94%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3월 21일에 떴던 1.82% 갭보다 더 큰 갭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개인들이 이날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날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이때 3월 21일 위클리 옵션 만기 때는 갭 상승을 하니까 풋옵션이 가격이 바짝 죽어서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들은 풋옵션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더 상승을 하면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갭 상승이 크게 그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지만 개인들이 풋옵션 죽어있는 풋옵션으로 모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양매수로 접근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밀리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왔어요? 콜옵션으로 대량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와 3월 21일과 좀 다르게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다. 개인들이 콜옵션을 더 많이 갔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종가 결과로는 2만 1000계약 대 4,500계약 이렇게 되지만 장중에 장 초반에 개인들의 콜옵션이 거의 4만 계약까지 늘어났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보시면 위클리 콜옵션 외국인 개인 보시면 10시, 12시 오전 정도까지 4만 계약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계속 콜옵션 물타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콜옵션 물타기를 하니까 안 주죠. 개인들이 콜옵션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클리 풋옵션은 그렇게까지 사진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은 아침에만 조금 바짝 10시 전까지만 풋옵션을 쭉 2만 계약까지 사다가 그 다음부터는 풋옵션을 줄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10시 아침 초반에만 강세를 보이고 밑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 후 하락한 그런 시장이 되었고요. 뭐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외국인들이 7천억까지 샀죠. 굉장히 많이 샀다가 요즘 이 대량 매수한 다음에 지키지 않는 날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최근 5거래일에 한 3일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 보통은 그 방향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적어도 빠지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5천억을 찍거나 넘기는 정도의 매수가 오전에 나와도 그거를 다 지켜내지 못하는
장중에라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월 7일에 역대급 레코드 2조 3천억대를 선물 매수를 한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좀 많이 매수하는 것을 좀 버거워하고 있어요. 장중에는 사더라도 조금 반납하고 끝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자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최근 한 달간의 개인들의 최근 이제 3월 만기 이후로 한 2달 정도 됐죠. 개인 최근 2달간의 선물 매수가 한 1조 원 정도 쌓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존에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던 거를 어느 정도 채워넣긴 했지만 이날 하루에 너무 많이 집어넣은 나머지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만기가 6월 만기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청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롤오버를 해도 되는데 롤오버를 지난 3월에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적게 롤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이 물량이 이렇게 레코드 기록이 나오면 보통 일주일에서 두세 달 정도는 상승 포지션을 더 상승 쪽으로 더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만기의 3개월 기간과 관련이 돼 있고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 한 달 정도까지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이라지만 한 2, 3주 정도의 시장이 고점을 찍고 꺾일 때는 외국인들이 던질 가능성 봐줘야 되고요. 환율이 지금 오늘 급락을 했죠.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하고 외국인이 던지는 타이밍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추이, 환율이 일단은 지금은 과격하게 올라갔던 거를 다시 반납하면서 지금 최고점 대비 거의 55원이 내려왔죠. 5월 언제였죠? 지금 1400을 찍었던 날이 4월 16일부터 지금 한 달 정도 동안의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빗각 저항 맞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환율이 4월 16일에 1400을 찍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55원 하락. 그래서 지금 곧 만기가 되는 달러 선물 만기가 끝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만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진입했던 물량을 언제 뺄지, 지금 롤오버를 포함하면 3조 원대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3조 원대의 물량을 언제 던지고 마무리를 지을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올해 최대갭 상승이 나왔고요. 유지력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유지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탈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 애매합니다. 중요한 여기 기존에 5월 9일에 만들었던 시가 부근을 지금 겨우 지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탈은 크게 안 했죠. 그리고 오늘 생긴 갭의 크기와 오늘 음봉의 크기가 갭이 살짝 큰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갭의 크기와 음봉의 몸통의 크기 비슷비슷하지만 갭의 크기가 미세하게 더 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가까스로 살아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유지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미국 증시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이 상태에서는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가 조정이 안 나오고 좀 더 달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또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려놓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4일 동안 음봉을 나타내면서 여기 지지를 받았잖아요, 빗각. 그러고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삼각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된 뒤에 이제 PPI, CPI 때 이틀간의 변동성이 나스닥이 한쪽으로 방향이 작용한다면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쵸? 뭐 나스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변화가 생기는 모양인데 어쨌든 위로 일단은 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갭이 유지가 되는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처럼 유지가 되지 않는 시기가 나타난다면 그 갭을 깨는 순간부터 시장이 다음 추세대까지 열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갭을 유지한 채로 위로 계속 도전한다면 381.40을 뚫고 이번에는 이 추세 계속 보시면 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고점도 높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를 돌파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이 지점을 찍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여기서 중간에 쌍고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갭을 메우는 시간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면 또 돌파할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좀 판단하고 좀 대응하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여기가 결국에는 쌍고로 만들어진다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도 348에서
지금 거의 380까지 올랐잖아요. 오늘 379.8 찍었으니까 5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충분히 조정으로 갈 만큼은 올라왔어요. 제가 한 파동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40에서 60포인트 정도 올라가려고 한다. 상승 포인트 한 파동에 저 정도 올라가려고 한다. 보시면 지금 300 지금 348에서 80이니까 50포인트가 아니라 계산 잘못했네요. 30포인트대 올랐죠. 네, 정정합니다. 348이니까 30포인트대 올랐습니다. 30포인트대.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40에서 60포인트 많이 가면 한 10포인트대 40, 388 그쵸? 한 10포인트대 최고점 대비. 그래서 뭐 많게는 20포인트대. 그럼 이제 고가 돌파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한 파동에 76%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쌍고를 혹시 찍지 않을까, 혹은 고가를 돌파하면 어디서 고점을 찍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4월달 초반에 보였던, 혹은 3월 말에 생각했던 그 느낌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돌파해서 랠리를 보인다면은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연결 선물로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뚫고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연결 선물 놓고 차트가 왜 안 뜨지? 자, 잠시만요. 미니로 돼 있구나.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봤을 때 보시면 여기 월봉으로, 자,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안착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빗각 추세가 아직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기에는 또 장벽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다음 라인인 선물 396까지 정도를 이제 맥스로 보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강세고요. 그 전에 미국 증시 꺾이면 꺾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고, 한 396 정도 까지 시장이 가면은 대략 한 아까 40에서 60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환산지수로 코스피가 대략 한 2,900포인트 정도 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시고, 그 전에 나스닥이 꺾이면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량이 살아있다라는 거. 외국인들 선물, 현물 누적 아직도 가득가득 하잖아요. 선물은 이제 롤오버 포함 3조 원대라고 하지만 현물은 18조, 19조, 20조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폭탄으로 언제 쏟아내느냐, 요거 지금 보셔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가 지금 오 연은봉이 출연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탈락 찌라시 효과가 지금 지속되는 걸로 보이는데, 또 오늘은 또 장중에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살짝 뜨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찌라시성 카더라 통신 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패했다, 그래서 2주 개선 기간 부여받았다라고 했던 그 기사 사라졌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 그 마감 영상 때 이틀 전에 찍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때 언급했던, 그때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딜에 대해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통 카더라 통신에서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누군진 밝힐 수 없지만,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관계를 잘 안다더라, 카더라 하면서 하는 기사는 보통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기사가 특정 또 매체에 단독이라는 또 표현을 쓰면서 나왔는데, 시장은 뭐 무시했죠. 이게 나왔으면, 이게 진짜면은 벌써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좋은 기사라서 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찌라시성 기사가 또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의 확인 요청을 했으나 모두가 고객 기밀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고,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삼성전자가 지금 물량을, 굉장히 외국인들 물량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던질까에 대한 거는 저 찌라시 결과가 어떻게 팩트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5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그때를 전후로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 보도를 할 때까지는 굉장한 많은 찌라시성 보도가 계속 나타나면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언제 물량을 투하할지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개인 콜옵션, 풋옵션 아침에 양매수를 보이면서 오전에는 이제 풋옵션 우세를 보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 프리장에서만 고가를 찍었고요. 위클리 콜옵션은 380 개인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380 콜 집중 현상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숏 포지션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신 분 파생반에 많이 계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인 오늘의 뷰에서는 고가 상단을 38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79.80까지 갔습니다. 오늘 최상단을 380이라고 봤던 것과 위클리 콜 380 개인 집중 현상을 접목시켜서 이 공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많이 하는데 갭이 많이 떴으니까 선물 환매수를 많이 하는데 라고 조금 이제 매수로 보신 분들은 여기 제가 장중에 업데이트 해드린 자리가 있죠. 장 초반에 시작하면서 갭이 너무 많이 떴으니까 업데이트 좀 해야겠다 해서 사진에 업데이트 해드린 거는 377.6이었습니다. 여기죠. 오늘 377.6을 미리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마침 그 자리가 딱 찍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딱 저점이 377.6이었습니다. 9시 17분. 거기서 롱단타를 좀 공략하신 분들. 근데 오늘 롱은 솔직히 먹거리가 별로 없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 실제로는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작은 그래도 이게 은근히 뭐 1포인트는 금방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드신 분 이후에는 이제는 굉장히 시장이 눌렸을 때 롱 포지션 가능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때 물량이 터졌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도 철회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10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물량을 터뜨렸구나. 그러면 잠시 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도 빨리 끊고 다시 대기, 손실이 생기기 전에 끊고 상황을 봐야겠네. 갑자기 물량을 외국인들이 터트리네. 뭐지 하면서 이제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하락한 뒤에 계속 376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376 부근에서 매물대가 계속 형성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도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376에서 계속 오늘 큰 거래가 발생했죠. 여기는 내일도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 자리 이제 갭을 지키냐 마냐의 기로인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나스닥이 뭐 큰 변동이 있어가지고 야간 선물을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면은 376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게 여기 적어놨고 그다음에 개인들에게 380 콜옵션, 377.5 콜옵션 들어갔던 거를 수익 주지 않기 위해서 오전에 내려온 뒤에 그 자리에서 횡보했다. 그래서 갭을 다 메울지 음봉을 다시 커버할지 376짜리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적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클리 옵션 콜 308 오늘은 좀 위클리 옵션에서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근데 콜 옵션은 아침에 갭이 떴기 때문에 전일 오버나잇 양매수나 콜로 오버나잇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사실 큰 수익 보기 어려웠죠. 근데 위클리 콜 380이 장 초반에 600%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0으로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차트로 보면은 요겁니다. 자, 아침에 전일 종가 대비 600%까지 0.42까지 급등이 나온 다음에 0으로 죽었죠. 그래서 줄 때 먹지 않으면 죽는 위클리 옵션을 또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때도 와 600%다 1000% 2000% 가겠다 하면서 그냥 놔뒀던 분은 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줄 때 최소한 반부터 갖고 있었다면 오버나이트 했다면 양매수했다면 최소한 절반부터 자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급등이 나왔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절반이라도 끊고 나머지 절반은 지켜보다가 끊으면 되죠. 더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콜옵션은 그렇게 됐고 풋옵션은 아침 379.8 고가 부근에 풋옵션 최저점으로부터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 이제 풋옵션 중에서 375가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375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저점 아침에 최저점 0.05까지 갔던 이 시기 대비해가지고 19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종가로는 이제 0.4에 결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풋옵션에서 장중에는 대박, 장 초반 갭으로는 이제 콜옵션에서 대박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 콜은 오버나잇 기준 시초의 대박, 풋은 장 초반 저점으로부터 대박이 발생한 날. 위클리 옵션은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뭐 이제 월요일 만기도 있고 목요일 만기도 있기 때문에 만기 날마다 혹은 만기 전날에도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면 언제나 이 정도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가 있으나 결국 0으로 수렴하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게 다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0으로 마감한 적이 많아요. 대부분 외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계속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강성 베팅 자금에 대해서는 즉 다 잃어도 괜찮은 자금을 진입하고 이제 줄 때 잘 먹고 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 그래서 강성 베팅 자금, 다 잃어도 되는 자금이 아닌 경우, 그런 자금이 없는 경우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대다수의 매매 자금은 해지와 함께 작은 목표 수익을 취하는 안전 매매를 지향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길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내가 어설픈 이유가 없는, 내가 오늘 여기서 왜 진입했지라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는 안 하는 연습을, 안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380 저항이다라고 써드렸으면 380 부근에서는 설명이 되잖아요. 오늘 최상단.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는 숏을 했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딱 380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구간부터 분할하면 됩니다. 380이 딱 안 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갔다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부근을 전후로 접근을 하면 내가 체결된 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하시자.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하시자, 트레이딩을. 의미 없는 자리는 피하시자. 손실이 나더라도, 커트를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진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희 파생반에 이제 확실한 진입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굉장히 동의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 내가 확실한 건 없지만 내가 스스로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왜 진입하는지 남들에게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는 자리여야 된다. 그럴 때만 진입한다. 아니면 포기한다. 이거를 꼭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강성 베팅은 이제 중간중간에 기회의 타점에서만 소규모 자금으로 탑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이제 보면은 제가 오늘 요거는 이제 만기 날마다 다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하단을 안 닫았다라는 거. 그래서 상단만 12시 21분까지 377.5만 닫고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횡보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문을 닫기는 닫았어요. 얇게 닫았습니다. 어디? 372.5를 아주 약하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372.5는 유리문이고 377.5는 강화문이다. 중간값은 375 정도 되기 때문에 37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375는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선물로 환산하면은 대략 지금 그 당시에 베이시스가 1.5였기 때문에 376.5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벗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밑에가 유리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를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74.6으로 375보다 밑에서 끝났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만기 결과 374.87에서 동시효과 진입해서 374.60으로 끝났고요. 375 콜옵션은 0.21에서 진입해서 0으로 끝났고 375 풋옵션은 0.32에서 진입해서 0.4의 가치를 갖고 끝이 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는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2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기존의 수익 본 것에 힘입어서 8억 수익으로 마감했고 금융투자는 1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우리 파생반에 올려주신 분들은 오늘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수익금 때문에. 자,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여기 최근에 가입한 지 일주일 정도, 정혜원방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되신 분께서 오늘 5,600만원의 수익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 글을 한번 보시면 박중사님 구독 6개월을 하고 정혜원 가입한 지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는데 그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차근차근 기다렸다가 수익을 이루니 좋네요. 야, 이거 인추로 지키시면 진짜 남들은 연봉, 이것도 안 되는 연봉이 되게 많잖아요. 남들 연봉보다 큰 금액을 하루 만에. 너무 축하드리고요. 잘 지키셔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잘하시는 우리 파생반의 에이스분,
정리가 늦어서 늦게 올립니다 올려주셨는데, 항상 지지와 저항 관점, 여기 아니다, 여기 다른 분이 쓰셨고 위에다 쓰셨네. 여기 있네요. 저도 매매를 했는데요, 375 풋과 62.5를 같이 공략을 했고, 아침에 380 저항 자리를 보고 들어갔다 올려드린 380 저항을 보면서 숏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수익 쪽에서는 2억 3천만원, 규모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실현손익 2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죽은 거, 죽은 옵션은 이제 4,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뭐 1억 7천 정도 되나요? 수익이 아주 큰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아마 이제 파생반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대략 한 20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큰 수익.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큰 수익 축하드리고, 또 이제 530만원대 여기 보시면 항상 지지와 저항은 신비할 따름입니다. 저항 부근에서 숏 진입, 중사님께서 개인콜 380 장악했다 하시어 일찍 청산 안하고 노란 이평 올라올 때까지 버티다가 매매 종료했다 하시면서 530만원 수익 보셨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수익 또 1000만원대도 있어요. 520만원대 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1500만원대도 보이고요. 다시 이거를 여기 모아놓고 보면은 5600만원, 1576만원, 1억 7천만원, 그 다음에 뭐 124만원, 530만원, 862만원, 그죠? 우리 862만원 수익 보신 분도 굉장히 요즘 큰 수익 올리고 잘하시는데, 어디 글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여기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저항 라인 잡고 매도 진입해서 수익 내었습니다. 중산님 라인 최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 올려주시는 거 번거로우실 텐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시는 종가에 선물을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로 양쪽 다 늘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동시에 양쪽 1200억씩 추가하면서 힘의 상쇄를 만들었네요. 화면 보시면 주황색 바와 보라색 바가 같이 늘어났죠. 별 볼 일 없는 종가 베팅이 있었고요. 투시는 최근에 이제 종가를 계속 파악하니까. 그다음에 환율이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왔고요. 빗각 저항대 이후에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 달러 선물은 오늘 1조 690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누적은 지난 만기일 다음날 기준부터 해가지고 2조 1648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환율 하락 배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하면서 오늘 기존의 1조 원대, 오늘 1조 원 추가하면서 외국인은 달러 선물에서도 큰 수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이게 만기가 2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기날 포함해가지고 그때 이거를 싹 다 청산하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앞두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 만기가 끝나면 다시 외국인은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냈어요. 월봉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으나 상승 쪽으로 1320 내지 1300원 선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구간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이고 있다. 그러면 이후에 올라갈 때가 여기서 터닝할 때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터닝하기 시작하면 그때 증시가 다시 한번 취약해지기 쉬운 형태죠. 나스닥의 조정도 나온다면. 물론 뭐 미국 증시가 워낙 이제 돈을 풀기로 했고 6월까지 자사주 매입하고 그 대선 전까지 11월 대선 전까지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증시를 부양시키기로 한 이상 쉽게 큰 조정이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락장이 좀 두꺼워졌, 이런 하락장이 좀 나왔던 시기에는요, 미국이 살짝만 떨어져도 하락이 나왔어요.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이거 내려갔습니다. 지난 1월달에 내려간 거 보시면 우리는 엄청나게 내려갔는데요, 미국은 기침만 했어요. 그때 요겁니다. 미국은 요거 내려갔습니다. 요거 내려갈 때 우리는 저렇게 내려간 거예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고 올라간다고 해도 조정은 거치고 갈 겁니다. 그 조정에 우리는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즘 미국 증시에 의해 야간 선물 강세에 갭만 띄우고 밀리는 날이 자주 나오죠. 이런 날이 반복되어서 시장 보는데 피로도가 높고 실망감도 큽니다. 강세장을 노리시는 분들 계속 시장이 아쉬우실 겁니다. 나스닥 조정에도 이제 취약해지고, 나스닥은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이거 어제 보신 분들은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이거 어디 갔냐 그림, 여기 어제 확인하셨겠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시장 어떤 거 같냐, 굉장히 경기 부양적이다, 되게 돈을 많이 푸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금 보유도 없고 다 주식을 샀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태를 찍으면 그 뒤에 제법 큰 하락장이 나왔다라는 거. 요 뒤에 신용등급 강등 사태 있었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떨어졌던 시기, 우리나라 하락이 컸던 시기. 그다음 여기 18년 고점 찍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018년 뒤에 코로나까지 뭐가 터졌어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락장 2018년 10월,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 지소미아, 2020년 3월에 코로나까지 굉장히 큰 급락장이 연속으로 하락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2년도까지 돈을 쭉 푸는 시기, 코로나 때 돈을 푼 시기 정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22년 3년까지 초까지 굉장히 큰 하락장, 미국도 하락장이 있었죠. 나스닥 10,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돈을 쭉 풀어가지고 지금 고가 돌파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는 그 시기 때 맞춰가지고 한 25년 끼고 대선 끝나고 뭐 또 다시 큰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게 시간이 바로바로 맞는 건 아니에요. 시차가 좀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 돈을 푼 것에 대한 청구서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는 아마 미국 다음 대통령 시기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내년에는 25년도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거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터질 가능성. 그리고 부채 규모가 4경 5경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이.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뭐 돈을 푸는 데 집중을 해서 보되 항상 청구서가 날라올 수 있겠구나를 인지하면서 앞으로 25년도 전까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내일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 보시고 구독자 단톡방에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